다음 내리실역은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시 역. 이 홍준표가 참 아까 그 김태흠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거나 홍준표의 이러는 거나 말하자면요. 이 세종으로 이제 행정 수도를 다시 옮기는 이런 논란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 법으로도 수도란 말만 안 붙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요거를 세종 천도론이라고 이름을 모아 일단. 그러면서 니들이 그럴 거면은 평양으로 천도하지 왜? 근데 홍준표가 들고 나온 논리 중에 제일 골 때리는 게 진짜 이거는 내가 보기 유치찬란하게 그지 없는 거야. 말하자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면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거래. 그게 무슨? 사실요. 우리는 수도가 한 나라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도는 그 나라의 한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산이 수도에도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수도권 분산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수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세종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좀 현재 이 서울, 인천, 경기가 과밀화가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옮긴 거지. 이런 상황을 갖고 무슨 그러느니 차라리 평양으로 가지 왜 이렇게 이죽거리는 자가 전직 대선 후보였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옛날에는 엄밀히 따지면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말 좀 있으면 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수도하고 지방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뭐 중간 위치가 중요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혀 그런 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본인이 좀 튀어보려고 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과연 홍준표 본인 스스로 통일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통일 얘기하면은 빨갱이라고 막 표현하는 사람이 갑자기 통일 주창가를 외치면서 이런 얘기 한다 자체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생각난 게 홍준표 이 기사를 보고서 묘청의 난 평양 천도론을 외쳤던 그래서 묘청처럼 나중에 진압당해야 되겠구나. 발정의 난이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니 저는 그 나중에 근본적으로 한국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양경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양도 일종의 그 수도 기능을 하게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도 일종의 행정 수도를 갖든 아니면 뭐 서울은 어쨌든 문화 수도나 경제 수도로서 역할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이 수도가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수도인데 뉴욕은 그 자체적 기능을 하거든요. 하지만 행정적인 수요는 저 외딴 지역 워싱턴에 몰려 있는 것처럼 세종시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지금 가 있는 게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행정의 일부만 가 있거든요. 그치? 그럼 입법부도 가고 사법부도 가고 왜 사법부가 가도 되냐면 요즘은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다 권역에 있습니다. 그 교통도 편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재판받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국토의 중심에 있는 세종시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서울에 굳이 올 필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지방인 사람들이 다 맨 위로 몰려오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지역 세종시 정도로 가는 것 자체가 근접성이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죠. 그리고 행정 효율 측면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가 평양천도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내부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나중에 평양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건너뛴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젠다에 대해서 아무런 숙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 보니까 네. 이죽거리면서 차라리 그럼 평양으로 가자고 하지 이렇게 이죽거리는 게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도 지금 세종시 쪽으로 대거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좀 힘든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세종시로 사실상의 수도가 옮겨지는 것이 좌절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김태흠한테 의견 좀 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김태흠도 한번 의견 내야 되고. 의견 내야 되고 정진석은 냈습니다. 훌륭하게 냈잖아요. 지금 장제원만 해도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하면 우리만 손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정확한 용어죠. 행정수도를 하려다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반쪽짜리 지금 세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진짜 김태년 원내대표 말처럼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갈 거 다 가라. 서울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놀게. 서울 시민 우리끼리 놀게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다 보면 저는 그렇게 옮겨진다고 해서 갑자기 그쪽으로 인구가 몰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인구도 줄어들 거고 과밀화가 해소되는 과정에 이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은 한 20-3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대놓고 평양천도론 이렇게 말하는 이 홍준표의 가벼움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반대를 하는 사람은 처음에 의견을 냈던 사람보다 논리가 더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데? 왜 국가의 정중앙에 뭐 기계적으로 중심점에 수도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남향을 해도 통일 포기한 거냐. 이게 바로 이게 논리, 너무너무 허술한 논리로 이죽거림과 깐족거림의 그 오랜 버릇이 또 나오셨습니다. 네, 이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가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이 이슈 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젠다가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또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문제 이것들이 이제 이게 뭔가 우리 쪽 이슈에 상당 부분 어렵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정책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행정수도를 다시 이제 완성하는 그 아젠다를 던지면 사실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수도로 옮기는 문제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수도 자체가 아예 세종으로 가는 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헌 아젠다랑 비슷해요.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수도과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젠다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고 더군다나 미래통합당도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신의 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부동산의 해법으로 제시한 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게 선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수적 효과로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타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진정 완화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국가는 균형 발전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의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은 나라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시골 지역에 가봤더니 각 지방에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 괜찮더라. 이걸 저는 선진국으로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할 때 지방 사람들의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돈 가진 사람들이 야 나도 서울 수도권에 집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수요가 계속적으로 유발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 수도권에 집을 안 가지고 있으면 나는 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수요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국가가 이런 시그널을 주면 우리는 지방 균형 발전 위주 그리고 모든 발전을 지방부터 먼저 챙기겠다. 이 시그널을 주면 지금의 그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비등하는 것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아주 절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생김새하고는 매우 다르게 굉장히 영리한 게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이 영리한 아니 생김새를 그렇게 어떡해.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생김새는 아니 저랑 너무 공감해서 아니 못생겼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생김새는 날렵하지 않게 생겼다 이런 거죠. 장비처럼. 근데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거, 잘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아젠다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가장 훌륭한 건요.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는 아젠다고요.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역사적으로도 반대를 크게 못했던 아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젠다가 불어서 대개 여야가 이렇게 어떤 합의를 보는 상황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법만 몇 개 바꿔가지고 그냥 입법 사법 행정에 옮겨가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아니면 아예 개헌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부딪힐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미래통합당이 대놓고 반대를 못할 아젠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헌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개헌 이야기 하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자연스럽게 이게 개헌 문제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아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이슈 파이팅 할 때 우리가 몰리고 있는 이슈가 있을 때는 요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짜내는 건데 우리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김태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정수도 완성합시다. 라고 딱 이야기 던지는 순간 지금 이미 홍준표관자들이 덕성 물어주면서 평양 천도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훌륭하다. 저는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대표 연설 내용을 거의 2달, 3달 정도 정교하게 가다듬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대표의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저는 그 철학이 녹아 있는 그렇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세종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해찬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 또 내가 댓글을 봤는데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어. 잘 보이면 어때요? 잘 보이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걸 다 악의적으로 보는 거야. 이재명이 튀면 너 대선 나가려고 그러지. 당연한 거잖아. 그건 꼬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자, 어쨌건 국민투표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슈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뭐 후보자들 청문회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부터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아젠다는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쪽이 끌고 간 아젠다도 있겠죠. 우리 막 숨죽이고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같은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박근혜 때는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요.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슈에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때려. 그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그 아젠다를 갖고 흩어지지 않게 모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있냐면은, 세상을 상대방이 주도한 아젠다 있잖아요. 그 아젠다에 우리가 맞서주면서 기존 언론들의 습성을 고쳐나가는 방식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거나 말하는 게 일부 틀렸을 수도 있겠죠. 저쪽에 가짜뉴스 한다고 우리가 가짜뉴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대한 정도를 걸어가면서 가장 간단히 말하면 어떤 이슈가 빵 터졌어. 사람이 내가 YTN을 들을 것인지 새날을 볼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박원순 시장을 선택한 게 옳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덧붙여 제안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 방송에서는 그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이다, 이재명이다, 박원순이다, 뭐 아니면 나는 다른 뭐 추미애다. 이럴 때 내가 추미애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낙연을 비난하거나 까면 안 됩니다. 흠을 잡고.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응원하면 이재명의 장점을 얘기해야지 이재명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낙연의 단점을 얘기하면 우리 내부는 분열되게 돼 있어요. 빙고. 그래서 제발 장점을 얘기하지 단점 위주로 공격하지 말자. 그럼 우리는 분열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가온 선거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습성으로 지금 댓글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 네. 솔직히. 그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권력욕을 어떤 특정 정치인한테 투영해가지고 그 사람만이 선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나쁜 습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까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립된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되게 배타적으로 말해.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좋아지겠어요? 싫어지겠어요? 똑같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는 진짜 원팀 마인드 없으면은 방송하기 되게 힘들어요. 소위 말하면 이천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특정 정치인들만 딱 좌표 찍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모여라. 우리가 문 대통령 지킬 거야 해놓고 이재명이든 누구든 다 까. 그래놓고 문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 소위 진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주고 문재인 되게 싫어진다는 인식을 주면 그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꼴을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도 뭐 쟤는 뭐 소설 쓰고 있네 뭐 그런 비판을 하는데 그럼 네가 써봐라. 여기서 그 안타까움이 댓글 보면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이더라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박주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주민이 경선에
들어오면 상당 부분 개혁 아젠다가 부상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 경선 좋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해. 긍정적 요소를 봐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제목에다가 박주민이 필요하다고 달았더니 박주민 빨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 마인드로 하면 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나만 선이다라고 외치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러면 민주 진보 가치의 훼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 진보 진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실은. 할 얘기 없어요? 시간 조금 남았는데 두 분께 1분씩 드릴게요. 이거를 이제 좀 한류로 좀 엮어서 간다라면 저희 세대는 그 팬클럽끼리 싸웠어요. 우리가 더 좋다. 니들 아니다. 싸웠는데 지금 저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좋다라고 해줘요. 그러면 자기 팬클럽 팬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그룹이 더 확산된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낙연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서로 좋다 해줘야지 그 좋아하는 팬덤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확대가 되는데 싸우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젊은 친구들도 변했다. 그럼 우리도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연세가 어쨌든 우리 또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 기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의 장점을 쓰시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이 사람 장점이 이거였지 생각 안 하던 것도 장점으로 쓰게 되면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근데 단점을 쓰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불만 별로 없었는데 하다가 단점을 내가 적는 순간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과 앞으로 잘 지낼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지를 할 때도 부정적 요소에 대한 생각은 좀 거두시라. 어차피 큰 틀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긍정적 요소를 자꾸 얘기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내가 응원하는 후보에 대해서 운동을 해야지 상대방 까내리는 것 저는 적으로 규정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진보라는 큰 틀, 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균열이 촘촘하게 갈 만큼 다 자기 구미, 자기 취향들이 좀 더 있어서 각각의 빠들이 있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많이 깐다는 걸 피부로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면 어쨌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하면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든 함께 다 기본 큰 틀에서는 좋아했었다라고 여기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그거보다는 많이 심각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네. 진짜 옛날에 그 런닝과 백바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개의 사람들은요. 민주시민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민주당 좋아하는 시민이 아니고 민주주의 철저한 개념과 역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민주시민이에요. 근데 정알못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한테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일종의 이제 이 뭐랄까요 언터처블이 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분들의 아젠다가 이 진영의 역사와 흐름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라든지 하는 그 거의 동급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막 칼을 들이대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특정 정치인한테 줄 서가지고 이 바닥에서 우리 정치만 오라 하면서 막 배타적으로 나가는 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왜 니들이 왜 그래? 그러니까 쟤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버전에 런닝과 백바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런닝과 백바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전 패션이라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고 막 그러면은 막 어떤 막 런닝구 입고 막 강목 들고 나오고 막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좀 용팔이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려면요, 이게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최소한 지금 전당대회를 다음 달 이제 8월 말경에 하는데 그 상황에 그런 식의 그 분열의 논란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박주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싫어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새 후보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가 돼버리면 안 되고 특정 주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가 되든 관심은 없는데 이게 분열의 요소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대통령 한 명으로 족해요. 이미 그건 완성되어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통령은 싫은데 정권 연장 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논리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정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특정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정치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